5번째 영상. 오늘 날씨가 뜨겁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지금 지치는데, 원래 물도 거의 안 마시는데 오늘 물도 좀 마시고 많이 마시고, 더군다나 지금 잠깐 쉬는 동안 한 5분 정도 쉰 것 같은데 계속 헛구역질을 했네. 마치 이렇게 비유하면 또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임산부가 임신을 앞두고 글쎄 거미줄 쳤네, 헛구역질 하는 것처럼 계속 5분 동안 헛구역질을 했네. 약간 머리도 어지럽고, 이게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 부족인가? 적정한 시간에 수분을 수분을 보충하지 못해서 그런가? 아무튼 비유하자면 그 첫 임신을 하고 뭐 무슨 냄새만 맡아서 헛구역질 하는 사람처럼 잠깐 쉬는 동안 헛구역질을 계속해. 일단 물 좀 마시고 커피도 조금 살짝 마시고, 원래 커피가 더 수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더 방해를 준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물도 마시고, 평소에 땀을 많이 흘려도 물을 잘 안 마시는 편이에요. 오늘 좀 물을 많이 마셨네. 그만큼 날씨가 지금, 이건 더운 게 아니라 뜨거워. 지금 산속을 걷고 있어서 그늘이라 덜한 거지. 오늘 뭐 폭염주의 같은 게 떴을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뜨겁네. 일단 복장을 조금 가볍게, 이따가 상황 봐서 위도 또 하나 벗던지. 지금 일단 아랫바지는 지금 안에 껴있고 왔던 레깅스로 탈착을 했고, 바지를 좀 벗어서 가방에 넣었고, 좀 더 가볍게. 자, 지금부터 정신을 좀 차리고 엉덩이 근육의 포인트가 가도록 스트레칭 비슷하게 자세를 유지하면서 오르막길을 올라야 되겠다. 아까 계속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소비자의 마지막 전 단계인 소매점의 니즈를 필요로 하는 제품을 최대한 그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생산토록 하고, 시스템이나 모든 과정 역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일단 정의를 내렸고, 다만 그 중에는 이제 이런 분류를 했을 텐데, 다수가 원하는 요구가 있고, 그 다수하고는 다른,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소수가 원하는 요구가 있어. 근데 여기서 다수가 원하는 요구와 소수가 원하는 요구가 약간 충돌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뭐 결과적으로는 소수의 의견은 무시해야 되겠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겠지. 그러나 최대한 거기서도 다수와 소수의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최선책을 마련하는 게 또 연구 과제이기도 하지. 그리고 소수들은 대부분 보면은 아직 그들이 모두 소매점이라고 있어 소매점으로서의 역량을 굉장히 월등하게 발휘한다고만은 볼 수 없거든. 결국은 우리가 필요하는
소비자의 전 단계인 최종 단계인 소매점이 그 소매점이 모두가 다 우리와 관계성을 맺어서는 또 안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상생하려면은 소매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즉 소비자를 통해서 소비를 원활하게 이끌어내는 소매점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지. 어쩌다가 겨우 팔이 끓듯이 손님 맞이하고 소비를 하는 소매점의 요구를 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맥락에서 그것에 대한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는 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이다. 즉 얼마나 그 소매점이 우리에게 매출을 일으켜 주느냐, 그것도 상당 부분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 또 접근하는 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분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이게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소매점일수록 이 보면은 매출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성과 자신의 노하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막말로 잘 팔지도 못하면서 생산탄만 돌리고 요구를 하는 거야. 과연 그런 소매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좀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의견들을 모두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어떤 소매점들은 요구를 하고 싶어도 그냥 생산자들 그러니 하고 또 요구를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자체가 또 소중한 또 의견으로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의견을 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그만큼 우리 생산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어떻게든 힘을 실어서 자기도 먹고 사는데 보탬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없다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생산자를 택하면 되잖아. 근데 굳이 그걸 안 하고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 자체는 또 서로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그 소매점의 매출이 현저하더라도 향후 또 추세를 지켜보면서 충분히 서로가 상생해서 가능성을 낼 수 있는 여지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제로 그 소매점의 요구를 들어줬을 때 그 소매점에서 우리의 힘을 얻어서 매출이 향상되느냐,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그 요구에 부합되게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인가 아닐 것을 또 판단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만약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이건 다수에게 불합리하다 싶을 때는 그 특정한 소매점만 그 요구에 합당할 수 있도록 분류화해서 특별 케이스로 그 소매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이원화된 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다수에 맞는 요구대로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특별 케이스 같은 경우 좀 힘들지만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이원화된 시스템 안에서 분리된 체제로 그렇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보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매출의 향상을 가져온다면 또 다수적으로도 조금씩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어쨌든 모든 의견들은 소중하게 귀담아 듣고 많은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고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반영하고 통합하고 이원하고 분리화할지, 최대한 분리화나 이원화는 없는 게 좋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이치에 다다를 때까지 이원화나 분리화도 계속해서 끌고 가야 할, 안고 가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받아들이고, 올해부터는 그것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밀도 있게 검토하고 중간 관리자나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바를 시스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들이 내 의도대로 모든 측면에서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의도한 대로 그런 자기만의 고집을 세우는 게 아닌 우리의 최종 목표인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것의 최종적인 같은 눈으로 최종적인 목적을 같이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 함께 동참해서 열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뭐 상세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다음 한 주는 그쪽에 좀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한 주가 지나면서 한번 흐름을 또 보고 또 상황들을 봐가면서 계속해서 후퇴가 아닌 전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는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서 어제보다는 개선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보다는 개선된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지. 지금 머릿속에서 할 일들이 막 떠오르는데 무엇부터 바로 잡아가야 할지, 무엇부터 개선해 나가야 될지. 일단 모든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리고 똑같은 시간 안에서 똑같은 에너지를 소비하더라도 좀 더 적은 시간과 적은 에너지를 활용해도 똑같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나씩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변경하면서 모든 필요한 니즈와 그리고 활용적인 측면을 아주 밀도 있게 분석하고 계속 검토하고 자료를 토대로 그래프화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요즘 지난주 한 주는 내가 되게 힘들었는데, 물론 이게 내가 안고 가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되어야만 내 의도대로 흘러가는 게 맞는 것일 것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좀 힘들었던 부분이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게 다소 조금 버겁더라고. 지난 한 주 동안 그게 서서히 치고 들어오면 괜찮은데 깜빡이도 없이 막 예상 못한 순간에 순식간에 들어오니까 좀 힘들긴 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악몽까지 내가 꿨는데 이것도 내가 또 스스로 이겨내 나가야 될 문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그만큼 내가 의도한 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갑자기 이게 깜빡이도 없이 막 밀고 들어와서 내가 힘든 것이지 사실 문제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잠시 하루 정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악몽까지 꿨지만 금방 또 내가 이거 스스로 극복하고 네,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나는 나의 어떤 공과 이런 것들을 내가 했으니 나의 공이라고 뭐 내세우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게 설령 내가 죽어라 노력했는데 남은 공으로 돌아가더라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누가 공을 더 이바지했느냐, 공을 세웠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결국은 뭐 다 간단한 거잖아. 지금 저기도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바위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저쪽도 지금 호수가 하나 있고, 저 밑으로 어떻게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중간에 중턱에 마을도 하나, 집도 하나 보이네.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저쪽도 한번 가보고. 아무튼 이쪽 산맥을 다 나중에 가봐야 되겠어.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결국은 매출을 얼마만큼 더 일으켜서 우리가 결국은 돈 벌어서 먹고 서로 나눠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목적이니까, 누가 더 잘했느니 누가 더 공을 세웠느니, 내 공이 죽으라 노력한 건 난데 왜 네가 공을 가져가느니, 뭐 이런 걸 따진들 그런다고 수익이 증대돼서 내가 돈을 더 가져가는 만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애들 장난 같은 거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공을 가져가면 또 얼마나 또 뭐 그럼 언젠간 그게 다 드러나기 마련이고, 지금 당장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항상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국 추구하려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초점이 돼야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의 감정적인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은 대인배처럼 또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좀 적당한 실수도 그거를 실수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그 실수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내 자신이 또 어떻게 하면 그 실수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게 할 수 있는지, 그쪽으로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우선 나부터라도 하나씩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선해 나간다면 모든 다른 사람들의 실수도 언젠가는 개선되지 않을까. 그 실수를 뭐 나무라 한다 해서 그게 개선되기는 어렵거든. 그 실수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 뭔가 시스템적으로 모든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것을 잘 인지하고 자각하고 이건 해결할 과제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 단순히 실수했다고 탓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훈계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교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이건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의심일 수도 있고 불안감일 수도 있고 믿음에 대한
부재일 수도 있어. 믿음에 대한 부재일 가능성도 있어. 같은 뜻을 가지고 나와 같이 과연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믿음의 부재. 그렇다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만약 그런 믿음이 있고 서로 그런 게 같이 의기투합된다면은 그들이 알아서 그런 실수를 했더라도 스스로 고치려고, 개선하려고 아주 심각하게 발들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지 연구하겠지. 그러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바라보는 거야. 설령 이 인원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이런 똑같은 실수가 어떤 숙련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치에 오르면 그 실수가 없겠지만, 그런 숙련도가 없더라도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최대한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려는 게 내 욕심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맡은 분야에 실수를 하는 사람의 숙련도를 높이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숙련도가 높아져서 실수는 더 줄어들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없도록 좀 더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게 내 욕심이고 목표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를 왜 이런 실수를 하지 하고 그 직원을 안 좋게 보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건 좋은 교훈이다, 이거는 내 탓이다 생각하고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다 정비하고 체계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는 거야. 그래서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마구마구 들어오는 나를 의지하려는 그런 모든 일련의 것들은 당장은 내가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다 기록을 해두고 하나하나씩 해결 과제로 남겨놓고 하나씩 해결을 해서 그런 것들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 단 한 사람만 해도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있다면 그것만 해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라고.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지, 행운이고. 근데 아예 처음부터 애초에 그런 가능성은 아예 세우지 말고 욕심을 내가 부리는 거지. 시스템으로, 그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잡아서 그 자리에 그 어떤 누군가를 대입시켜도 어제는 내가 원하는 적정 수준의 결과치는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숙련이 되면 더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도록 체계하고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분 나쁘게 들겠지만 하나의 부품화 시키겠다. 그래서 특별한 그 사람의 열정이나 어떤 그 연구하려는 자세, 그런 거 필요 없이도 그냥 맡은 바 직분을 다 하면 문제없이 적정선에 내가 정해놓은 그 정도의 수치는 언제든 누구든 부품처럼 하나의 부품처럼 올라올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서, 그것이 더 숙달되면 그 능력치보다 더 되는, 그러니까 그 적정 기준치를 내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서 숙달이 되고 더 오래 함께하면 더 향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이지. 그 향상된, 능숙된, 숙련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때만 비로소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적정 수치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부품처럼 그 자리에 아무 누구를 교체해도 그 정도 수치는 나오게끔 체계하고 정립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거기서 얼만큼 더 숙련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높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겠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숙련되지 않은 새로운 부품으로 바뀌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이 얘기지. 그래서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인간을 지금 부품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이거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 대중은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아. 모든 대중은 자기의 개인적인, 그리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품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한다. 그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고, 그저 그냥 세상에 속해 있는 동안 자신이 최소한의 피해는 덜 입었으면 좋겠고, 그냥 자기가 생활하는데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안정되면 그냥 만족하는 것이 대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개혁을 바라고 뭔가 변화를 바라고 열정을 바라고 생각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대중에게 바랄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동지, 한두 명의 동지에게 바랄 사항이지, 대중은 그냥 하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들의 인격을 무시한다거나 굉장히 뭐 하인처럼 하등의 존재로 바라보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부품처럼 인지를 해야 된다, 하겠다. 그래서 언제든 교체해도 내가 추가하는 시스템이 문제 없도록, 적어도 문제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수준까지는 항상 도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더 미리 멀리 바라보고 어떻게 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지.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지금 사소한 부분들이까지 다 지금 맴돌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 어차피 내 머릿속에서는 다 지금 있고, 돌아온 월요일부터 어떻게 할지 착착착 머릿속에서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사소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포부에서 아주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거든. 사업적인 부분에 그냥 이런 작은 사업에 불과한 그냥 생각들이니까 계획이고, 내가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개혁해 나간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더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연이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경험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노하우를 축적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소중히 사용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할 것이다라는 거. 어쨌든 어떤 사람은 본인 또한 대중에 속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대중은 일개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부속품으로의 역할을 그냥 해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이상 그걸 바라는 것은 리더자의 착각이고 오류이다. 그런 리더자로서의 자격이 불충분하면 그런 기업은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고 다시 말하지만 대중을 부품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무슨 하대하거나 뭐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기업가들은 부품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인격도 무시하는 기업가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대중을 부품 취급하는 것은 이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야. 그것은 대중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거야. 기계가 돌아가려면 그 역할만 딱 해내는 부품이 반드시 필요하거든. 그 부품은 그 역할만 해야지 그 이상 역할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문제가 되거든. 뭐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예를 들자. 특히 현대차가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지만 예전에 좀 심했는데,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현대 애들이 전략적으로 그런 전략을 쓴 건지 모르겠지만, 현대 자동차의 소모품이 비교적 다른 자동차의 소모품보다 좀 싼 편인데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각각 그 부품들이 굉장히 그 자잘하게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 물론 이것도 기술자의 판단과 숙련도에 의해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뭐 삼성 자동차나 뭐 이런 자동차들은 물론 기술적으로도 우리 국내 생산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연구진에서, 국내 연구진에서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럴 텐데, 어떤 부분이 고장나면 그 부품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 통째로 그 부분을 다 그냥 교체해 버리거든. 원인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교체해 버리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부품 하나 몇천 원짜리만 교체하면 될 일을 다 드러내고 그냥 다 통째로 교체하니까 비용이 이제 비교적 비싸게 드는 것이고, 현대자동차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국내 연구진에서 개발된 자동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숙련자나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서 사실은 몇천 원짜리 부품만 갈면 되는 일인데, 사실 이걸 판단을 못해서일 수도 있고, 알면서도 고객님 여기가 고장이 났는데요, 이거 몇천 원짜리 이 부품만 교체하면 멀쩡해질 거거든요 라가 아니라, 여기 전체를 다 문제가 생겼어요, 다 갈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갈지 않아도 될 부분들까지 다 통합해서 갈아버리면 비싼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내가 느끼는 현대자동차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고, 부품 하나하나가 되게 저렴하게, 그리고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만 하면 사실 고장 났을 때 쉽게 부품만 교체하면 정상 작동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게 또 이 이야기로 또 흘러가다 보면 복잡하니까 자동차 얘기는 이쯤으로 하고, 어쨌든 그 부품이 필요한 역할, 그 부품이 그냥 그 부품이 할 수 있는 그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딱 그 역할, 이런 부품으로서 대중은 필요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래서도 안 되고, 그렇게 바라는 것 자체도 미련한 리더자이고, 또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런 부품으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성장시켜서 그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되던가 해야지, 그런 대중의 부품으로서 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부품이라면 오히려 쓸데없는 부품이다. 그런 부품은 빨리 갈아치워야 된다. 오히려 방해만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뭔가 계산하는 그런 의지 없이 그냥 그만큼의 일만 그냥 하는 부품의 역할만 충실히 해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품의 역할을 잘하게 하려면은 자동차 전체 시스템의 설계도와 연구를 최고화하고 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품이 적정하게 필요한지, 어느 시점에서 교체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리더자리스의 역할과 연구가 필요하다. 아이씨, 모기가 있나 본데. 아, 바지를 입었을지 모르겠는데 얇은 레깅스만 입었더니 땀이 나니까 허벅지 모기들이 무는 모양인데, 아이씨, 얇으니까 뜰고 들어가고. 움직이기엔 편안한데 이런 단점이 있네. 아이, 모기들. 낮에 모기가 있어. 산속이라 그런가. 아유, 오늘 말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호기지냐? 삼각김밥 하나 먹었더니 호기지. 어이씨, 배에서 꼬르륵 가네. 그래서 잠깐 쉬는 타임에 초콜릿을 좀 챙겼으니까 초콜릿을 좀 섭취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말 너무 많이 했네. 처음 산행길이라 그런지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 앞으로 2시간은 더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탓인가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좀 지치네. 물을 하나 더 챙길 거려나. 항상 물을 하나 더 챙겨도 거의 안 마시기 때문에 하나만 챙겼더니 하나를 더 챙길 거려나. 물을 3분의 2가량 마시는. 배에서 꼬르륵, 어우, 배에서 자꾸 꼬르륵 하는데 배고픈가 봐. 헛구역질까지 했는데. 초행길이라 아까 분명히 왔었잖아. 다시 복귀해서 반복해서 가는 거거든. 근데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지. 발바닥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땀도 온몸이 땀이고 약간 어지러운 증세도 있고 땀이 자꾸 나서 눈앞을 가리고 배는 꼬르륵거리고. 아유,
그래서 자꾸 꼴럭거려. 아까 올 때는 거미줄이 없었는데 거미줄이 제법 있네. 내가 예전에는 이 영상 일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내가 큰 뜻을 품었을 때 물론 그런 말은 했지. 우리가 선택한 자들, 이런 표현은 사실 했는데 그 말에 내가 말을 하면서도 그 깊이를 사실 몰랐었는데 며칠 전부터 그 말의 깊이를 내가 불현듯 즉흥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깊이를 며칠 전에 비로소 깊이 깨달았어.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대중들을 각성시키고 어떤 에너지 창조성에 대한 그런 자신의 본연의 인간의 능력을, 신이 주신 그 무한한 능력을 일반인들이 이른바 기적이나 신비로움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본연의 인간적 능력을, 창조성을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각인해서, 각성해서 그때의 창조성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모호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정확하게 깨달았어. 아, 우리가 간택한 사람들만 여기에 속한다라는 정확한 이치를 내가 며칠 전부터 깨달았거든. 때문에 우리가 간택한 이에 한해서 우리는 함께 각성해 나갈 것이며 인간 본연의, 신이 창조했을 당시에 인간 본연에 갖고 있는 그런 창조성의 최대치를 끌어내서 리더자 그룹으로서 앞으로 다 도래할, 우리가 구축할 새로운 세상에서 리더자 그룹으로서 리더자의 역할을 10분 할애하고 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든 뭐든 향상시켜 나가겠다. 그 외에 대중들은 그럴 필요성도 없으며 설령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가당치도 않은 일이고 좀 비약해서 그런 대중들은 일개 개 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간택한 이들 한해서만 내 말의 유효성은 성립된다. 그렇게 며칠 전부터 깨달음을 얻었다. 때문에 이런 나의 노력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런 나의 에너지 전파가 모든 대중에게 갈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간택한 이들에 한해서 내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겠다. 때문에 그의 대중들의 혹여나 있을 불평, 불만이나 이런 것은 개나 돼지 소리처럼 무시하겠다. 그들은 그럴 자격도 없고 그래봤자 스스로가 결국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한순간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비약적으로 말하지만, 비하적으로 말하지만, 결국 그들이 그렇게 선택한 거거든. 나는 단지 며칠 전에 그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고, 그러니 기분 나빠할 필요 없다. 인정해라.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그런 부품 따위들은 다 모두 몰살시킬 수도 있다. 왜냐, 인간의 옷을 하고 있지만 인간 본연의 인간이 아니거든. 그냥 인간 같지만 부품에 불과할 뿐이거든. 물론 그들도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지만 대의를 위해서는 언제든 그렇게 몰살될 처분, 한꺼번에 처분될 필요 없는 부품 따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까지 말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래서 뭐 이 사람하고 비유하기는 좀 기분이 내가 스스로도 나쁜데,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사실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거든. 근데 그가 글쎄 일반 다수의 대중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미친 짓이고 희대의 살인마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는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어. 위대한 혈족을 타고난 혈통만을 계승시켜서 그런 세상으로만, 그러니까 최고의, 육체적으로 최고의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종족? 그런, 아무튼 그런 민족 아무튼 그런 건강한 성인 남녀를 통해서 이세를 갖게 하고, 그런 인류들로만 가득 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월등한 우월한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정신력을 가진 그런 백성들로 가득 찬 세상을 꿈꿨던 거거든, 사실은. 그게 판단 오류이고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말도 안 되지만 실험 대상으로 활용했던 거고, 필요하다면 다 학살시켰던 것이거든. 물론 이게 옳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틀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도 아니야. 그러나 어느 정도 난 이해는 된다, 이 얘기야. 다수의 대중들이 자신들이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어서 그를 미친 자로 취급하고 학살자로 취급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인류의 운명을 전제로 해서 멀리 내다볼 때 그런 대중들의 의견들은 중요치가 않다. 그러다가 결국 인류가 멸망하는 길에 이루고 많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한번 더 늦기 전에 세상을 기억하고 그런 쓸데없는 부분들은 다 처분해버리고 필요한 부품들만 남겨놓고 좀 더 창조적인 리더자들을 주축을 해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망가지는 지구의 오염 문제라든가 자연 상태를 해결하고 좀 더 자연 친화적이면서 인간이 개발한 모든 과학적 문명 기술과 이런 것들이 공존을 하면서 그렇게 필요한 적정 요소의 인원이 부품으로서의 대중이 함께 존재하면서 각성된 리더자들이 이끄는 세상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다 함께 멸망해서 어느 순간 그 어느 역사 속에도 인류에 대한 기록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설령 인간과 비슷한 다른 어떤 생명체가 다시 이 지구를 리더하고 다스린다고 했을 때 그때는 흔적조차 없이 공룡이 사라졌듯이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설령 인간보다 뛰어난 어떤 생명체가 훗날 공룡을 연구하듯이 멸망한 인류에 대해서 연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싫다면 아니 그게 싫다고 뭐 이미 정해진 운명이 달라질 수는 없고 뭐 공룡들이 싫다고 해서 뭐 멸망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데 나는 각성한 한 인간으로서 한 리더자로서 새로운 인류의 문명을 재탄생시키겠다. 어쩌면 지금 말한 새로운 생명체의 인류가 멸망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생명체로서의 인류가 될지도 모르겠지. 그 과도기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나와 뜻을 함께할 동지들이 있는 것이고 그 동지들 휘하 아래 부품처럼 필요한 적정량의 대중이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부품은 교체해버리고 불필요한 부품은 다 쓸어 모아서 폐기 처분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동차로 봤을 때 이 자동차 자체가 망가져서 쓸모짝이도 없는 폐기 처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품들이 있어봤자 그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는 길이다. 만약에 피를 보아야 한다면 내 생애 동안 모든 해결 과제는 내가 피를 볼 것이고 내 이세에 의해서 이 새로운 세계가 이세에 의하든 내 후계자에 의하든 다시 이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때 그 이세가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이나 피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때문에 나는 굉장히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서우니만큼 살기스러운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악의적인 부분은 그런 피를 봐야 하는 혁명적인 일이 필요하다면 내 생애 동안 다 해결하고 척결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2세에게 또는 다음 후계자에게 우리의 사명을 넘길 것이다. 나의 사명을 넘길 것이다. 일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리고 컨트롤 되지 못하게 하는 통합되기 어렵게 하는 종교부터 처단시킬 것이고 그 다음으로 철학 그 다음으로 과학 그렇게 하나하나 처단해버리고 새로운 이념과 체제로 새로운 인류의 문명을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계속해서 계획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완성해 나가고 자리 잡게 해서 그런 시행 과정을 통해서 내 2세, 물려받을 2세 혹은 내 후계자에게 물려줘서 진행될 2세의 시기 때는 2대 때에는 완전히 확립돼서 평화롭고 안정된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구축되어 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류가 더 이상 멸망의 길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서 성장의 길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닦겠다. 왜 성경이고 모든 측면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오늘 산을 하다 보니까 또 깨달음이 있네. 분명히 성경에도 심판이 있을 날이고 심판이 있는 날에는 엄청나게 무슨 이게 살인마야? 선의의 신 맞아? 뭐 이 정도로 처단할 것이고 막 처형할 것이고 뭐 이런 뭐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를 주거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간절히 알겠어.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 있기 때문이야. 안 그러면 모두가 같이 죽는다. 그렇다고 종기처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걸복걸 한다고 해서 그러면 너는 뉘우치고 너의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뜻을 따르라. 나는 이런 컨셉은 아니다. 이미 그것은 정해져 있어. 그렇게 대중이 노력한다고 부품이 더 이상의 부품이 아닌 것은 아니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미 그대로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아마 10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건 스스로가 느낄 텐데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간택하는 게 사실은 아니다.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 있고 나 또한 그 선택받은 자들 중에 최고의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천명처럼 깨달았고 그런 선택받은 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앞으로 돌아야 할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가 협심해서 이 사람은 간택하고 이 사람은 간택 안 하고가 아니다. 이미 그것은 본인 스스로도 알겠지만 선택되어져 있다. 만약에 내 이야기를 듣고 본인 스스로가 10대 때 기억에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어떤 선택을 받은 느낌이 있다면 댓글을 달거나 혹은 연락을 취해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구축할 세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같이 뜻을 함께 하는 것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늘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다. 누차 말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정신적인 수련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수련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항상 몸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평소에도 계속 스트레칭을 해주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생명 에너지에 대해 그 근본 에너지인 이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이며 틈틈이 정신적 수양을 통해서 그대의 창조성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그렇게 평소에도
단련을 하는 행위를 쉬지 말고 하고 있어라. 어느 시점이 도래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 뜻을 함께 이루기에 적극적으로 계획한 대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테니 그때까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모든 창조적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틈틈이 수련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으라. 때가 되면 우리는 함께 할 것이다. 나 또한 그 때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고 그대들도 스스로는 못 느끼겠지만 그 목적지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말한 이런 모든 하루의 생활 패턴 속에서 그런 수련 과정을 틈틈이 게을리하지 말고 수련하고 있으라. 언젠가 때가 되면 하늘이 부를 것이다.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부르고 자연스럽게 함께하여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운 채 세워 우리의 뜻을 실행해 나갈 것이니 그렇게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자꾸 배에서 꼬르륵꼬르륵거리네. 1시간이 넘었네. 쉬었다 가야 되겠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멀리 왔었나?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네. 아니 바위가 나올 줄 알았더니 거기까지 갈 때까지 계속 진행하려고 했더니 1시간이 지났네. 설마 지금 내가 다른 길로 온 건 아니겠지? 이렇게 길게 내가 내려왔었나? 완전히 낯선 길을 가고 있는 느낌. 많이도 내려왔구나. 아니 조금만 올라가면 그 바위 언덕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래서 계속 걷고 있었는데 1시간이나 지났건만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겠는걸.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다. 이상.